제가 회사 일이 바빠 오프라인 상담은 이제 더 이상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떤 분이 올리신 댓글을 보고는 상담은 못해도 답변은 꼭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게 질문 주셨던 그분은 이직하자마자 찍혀서 팀원 전체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본인을 스카우트 하셨던 임원분은 회사를 나가셨고 팀장은 한통속이라 중재는커녕 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며 팀을 나가달라고 했답니다. 예전부터 꿈에 그리던 직장에 어렵게 들어온 터라 업무 능력이 아닌 미움받는 것으로 회사를 나가고 싶진 않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며 팀장과 팀원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자기 모습이 광대처럼 보일까봐 노력이 허사가 될까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나갈 때 나가더라도 자기에 대한 평가나 인식은 바꿔놓고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괴롭힘을 받은 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너무 고민스럽다고 합니다. 우선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댓글을 쓰지 않고 영상을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나에 대한 평판은 바꿔놓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잘해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팀 설득에 성공해서 그 회사에 정착하실 수도 있고 실패해서 튕겨져 나갈 수도 있는데요. 결과에는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다면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점점 더 좋은 회사에 다니시게 될 겁니다. 우선 직장에서 찍혔다면 찍힌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찍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원인이 내게 있지 않은 경우는 조직 내 역학구도상 나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경우입니다. 신영복 씨가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보면 더운 여름날 감방의 죄수들은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더운 열기를 뿜어내는 다른 동료 죄수가 반갑게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팀이 똘똘 뭉쳐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 경영진은 외부에서 사람을 뽑아 해당 조직에 꽂아넣게 됩니다. 본인이 그런 경우가 되면 자신을 선량한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냥 여러 병력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핵심 인력이 이직할 조짐이 보여 팀의 자산과 노하우를 백업하는 용도로 투입되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리더 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나의 선이나 선량함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난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왕따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왕따를 당하는 경우 대개 명확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팀장이나 팀이 중요시하는 무언가를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반복해서 어길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란 것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사소하고 어이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각을 자주 하거나 술자리에서 곤조를 부렸거나 보고서 작성 양식을 반복해서 지키지 않았거나 등과 같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내게는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팀 전체를 개무시하는 무례함으로 다가갔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찍힌 이유가 나와 관계없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찍히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인 파악이 되어야 비로소 관계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라도 웃으며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자세인데요. 밑도 끝도 없이 밝은 모습을 보이며 다가가려는 시도는 엄청난 자괴감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노력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과 따로 시간을 내어 독대를 하는 것입니다. 술자리가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어렵다면 회의실을 따로 잡아 면담을 하는 방식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로 팀원들에게 해를 끼쳤는데 깊이 반성한다. 도와주시면 다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리더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기회를 줄 가능성은 한 80%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확률이 50%가 넘는 이유는 리더급 위치에 있는 사람도 조직 내에서는 나와 똑같은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만 강자로 보일 뿐 조직 내에서는
나와 똑같은 약자일 뿐입니다. 실적으로 상사에게 쪼임받고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 팀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항상 일손 부족으로 시달리는 조직 내 약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여로의 병력 하나가 태세를 전환해서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로 실전에 투입되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밝히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대답을 하는 리더는 정상이 아니니 마음 홀가분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면담을 하고 나면 대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나 두고 보겠다 정도로 기회를 주면서 더 이상 갈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팀장부터 해서 팀 분위기를 리딩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하나씩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팀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유 없이 밝은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가 계속해서 나를 왕따시킬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면 마음을 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노력했으니 나보고 어쩌라고 정도로 생각하시고 팀이나 회사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만인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하는 그런 성인 군자가 아닌데 이 팀과 문제 있었다고 내 앞길이 막힐 것도 아닌데 정도로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이고요.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옮길 때 옮기더라도 평판은 바꿔놓고 나가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다 잘 하실 분이시니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직이든 잔류든 쿨하게 결정하시고 자책은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일을 겪게 되고 그게 생각만큼 나의 과실이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책이 반성의 기회가 되는 것보다 자존감 하락이나 정서적 문제를 유발할 계기가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자책보다는 개무시로 나가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상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